조선 법전 볼게요. 조선 경국전은 태조 때 정도전이 쓴 거예요. 최초의 법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왜 최초의 법전인지를 외우기 위해서는 조선 경국전,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건국하고 제일 먼저 나온 법전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온 다음에 처음 만든 법전이라 조선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어.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법전에도 이름 앞에 조선을 붙였다. 그래서 법전에 조선이 붙어 있으면 이건 최초의 법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초의 법전이니까 당연히 누가 썼겠어요?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경국전에서 조선을 보고 조선? 조선이 있다는 얘기는 조선 건국하고 첫 번째 법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 번째 법전이야? 첫 번째 법전이면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한 사람도 정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 앞에 조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경제 문감도 태조 때 정도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치 관련 내용을 보완했고요. 이 경제 문감을 의미를 해석하면 경제는 다스리다라는 얘기예요. 문은 문장, 다스리는 문장. 그래서 이게 바로 법전문을 뜻해요. 경제문, 이 법전문의 감은 본보기감, 귀감이 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전문에 귀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전문, 국가를 다스리는 법전문에 귀감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보기가 이 책 이름에다가 법전문의 이름에다가 경제문에 귀감이 된다. 이렇게 광호하게 내가 쓴 이 법전문이 다른 법전문에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건 누구나 가능하겠어요. 조선의 설계사인 정도전이나 되니까 이 법전문이 귀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광호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경제문감, 귀감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는 귀감이 된다는 말이 있다는 거는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이나 쓸 수 있는 말이다. 자기가 쓰고 나서 이거는 이 법전문에 귀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보고 본받아서 후세에도 만들어. 이런 식의 내용이라서 경제문감에서는 귀감이 된다. 이거에 집중하셔서 귀감이 되는 걸 쓸만한 사람은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이지. 이렇게 외우세요. 경제육전은 태조 때 조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일단 조준이 있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게요. 경제육전에서 제육전, 제는 모두 제고 육전은 고기전이란 얘기예요. 모든 고기전, 육전 맛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기전이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다 제육전, 모든 육전을 조준하겠죠. 먹으려고 조준하다는 노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뭔가를 조준하다, 타겟으로 삼다. 그러니까 제육전, 모든 육전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걸 노리고 조준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육전, 모든 고기 육전 보면 모든 고기 육전? 사람들이 다 조준하지 먹으려고. 그래서 조준이 있었다 이렇게 외우시고 경제육전의 의미는 최초의 공식적인 성문 법전이에요. 공식적인 성문 법전이다. 그래서 이 육전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육전은 조선시대 경국대전도 그렇고 다 육전 체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육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은 육전 체제로 이루어진 경제 육전부터 공식적인 성문 법전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앞서 정도전이 썼던 뭐 경제문감이라든지 조선 경국전 이거는 법전이기는 한데 최초의 공식적인 성문 법전은 최초의 육전인 경제 육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육전 체계를 갖추면서 최초로 법전명에 육전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이 경제 육전이 최초의 공식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태조 다음 태종 집권기 때도 최초의 육전이란 말을 법전에 쓴 최초의 법전인 경제 육전 이걸 인정해서 그에 따른 속편을 가능하는 게 태종 때예요. 그래서 경제 육전을 원육전이라고도 해요. 왜 원육전이냐? 육전의 넘버 원이다. 최초로 나왔다. 육전이라는 걸 제일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첫 번째다. 첫 번째 육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 육전을 원육전이라고도 하고요. 이거의 뒤를 이어서 태종 때는 속편을 만들었으니까 속육전이 되겠죠. 최초는 경제 육전, 이걸 원육전, 넘버 원인 첫 번째 육전인 거고 이에 대한 속편이 태종 때 나왔기 때문에 속육전이라고 해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태종 때 하륜이라는 사람이 속육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육전의 속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육전은 원육전이라고 돼요. 넘버 원, 첫 번째 나온 육전, 그거에 대한 속편이라서 속육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태종 때 나왔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속육을 뼛속까지 육식의 왕 하면은 태종이죠. 태종이 굉장히 막 사람 죽이고 왕이 된, 자기 막 배다른 동생들 다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뼛속까지 육식적인 왕이다. 이 세조는 말년에 막 뉘우치기라도 했는데 태종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육식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속육, 속까지 육식동물의 왕, 육식의 왕 하면은 태종, 이렇게 연결하셔서 속육전은 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륜이 있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최초의 육전은 경제육전을 원육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육전의 넘버 원, 첫 번째 육전.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육전이니까 이건 상류예요. 첫 번째 나오면 상류고, 보통 속편은 뭐라고 그래요? 하류라고 하죠. 그래서 원육전, 첫 번째 나온 경제육전이 상류라면 속육전은 속편이니까 하류다. 하류에서 하륜 연상하셔서, 속육전은 속편이니까 이건 하류, 하류라서 하륜이다. 이렇게 해서 저자를 외우세요. 그리고 육전 등록은 세종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냐? 세종이 고기 엄청 좋아한 건 아시죠? 운동 싫어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래서 육전은 여기서는 이제 고기 반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 반찬, 육전이 매끼 반찬에 나오도록 식단표에 등록을 해놨다. 세종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육전을 식단표에 매번 등록해놨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상인이나 수락관 상궁이 이제 메뉴표를 딱 작성하면 세종이 육전은 몇 끼에 넣어, 몇 끼 육전 넣어, 이런 식으로 육전을 몇 끼에 등록하도록 했다. 식단에 육전을 몇 끼 등록하도록 했다. 왜? 세종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전 등록하면 육전을 등록해놨어? 매 식단마다? 그러면 이건 세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자, 경국대전, 세조 때 발간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된 거죠. 조선의 기본 법전이에요. 일단 명칭에 대전이 붙었잖아요. 큰 대자를 썼기 때문에 이게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제대로 장착한 게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첫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성종은 체제의 완성을 이룬 왕이죠. 그래서 이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대표 법전인 경국대전의 완성도 성종 때다. 시작은 세조 때 했습니다. 속대전은 영조 때고요. 경국대전 이후에 공포된 법령들을 정리한 법전이에요. 그래서 경국대전이 성종 때 나오고 한참 그 시간, 영조 때까지 시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동안 어떤 새롭게 공포된 법령들, 이런 거를 별도로 정리한 법전이 속대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국대전의 속편이라서 속대전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래서 영조 때는 통일법전은 경국대전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경국대전 이후에 나온 내용을 또 하나 새롭게 속편을 만든 게 속대전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래서 경국대전의 속편이라 속대전,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속대전이 영조 때 나왔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런 영조 잘 속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영조는 노론의 이간질에 휘말려서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죠. 그래서 이모화변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노론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야, 영조 잘 속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조 잘 속대. 그래서 속대가 속대전은 영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전 통편은 정조 때고요. 여기서는 통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통에. 그래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으로, 원래 영조 때 속대전을 만듦으로 인해서 기본법전에 경국대전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속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복잡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합해서 통일법전을 만든 게 대전 통편이에요. 아시겠죠? 대전 통편은 앞선 경국대전과 속대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를 통합했다. 그래서 대전 통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 때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으로 법전이 두 개였다면은 정조 때는 통일된 법전 하나, 대전 통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속대전은 경국대전을 보완했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은 통째로 합쳤다. 영조 때 만든 속대전과 경국대전을 통째로 합쳤다. 그래서 영조는 속대전, 그 다음 나온 정조는 앞에 있는 법전들을 합쳐서 대전 통편으로 통째로 합쳤다. 대전 회통은 고종 때고요.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에요. 마지막 법전이에요. 그래서 대전 회통에서 회가 모일회예요. 그래서 대전들을 모두 모아놓은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마지막 법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마지막 임금인 고종 때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대전 회통에서 히읗이잖아요. 회가. 대전 회통은 누가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히읗이죠. 그리고 자음의 마지막이 히읗이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 히읗이잖아요. 카타파 하잖아요. 그래서 히읗,
대전 회통에서 히읗을 보고 아 마지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 법전이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왕인 고종 때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만들었다. 그래서 대전 회통은 회통의 히읗을 보고 아 마지막이니까 고종 흥선대원군 때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육전조례도 고종 때 나와요. 이건 대전 회통을 보완한 거고요. 육조 각 관하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행정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 아래에 법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게 있어요. 법률 아래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전 회통에는 법률 위주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을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례처럼 좀 디테일하게 써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육전조례에서 상세히 다뤘다. 지금의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례는 현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것처럼 법률 밑에 조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전조례는 가장 마지막에 간행됐다. 왜? 조례라는 건 지금 현대까지도 쓰고 있는 거니까 육전조례는 현대까지 남아있는 왜 남아있겠어요? 조례가 가장 그나마 최근의 법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육전 조례를 보면 아 조례는 현재까지도 남아있으니까 이게 가장 마지막 법전이겠구나 가장 마지막에 발행된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종 때는 마지막 법전 대전 회통이 있고 대전 회통의 법률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조례들을 모아놓은 육전 조례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법률 제도 볼게요. 형법은 경국대전의 형정과 대명률을 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형법이란 얘기는 범죄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죄가 무겁고 사형도 시킬 수 있고 깜빵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좀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행위에 엄청난 제한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 경국대전의 형전이나 대명률 이런 곳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반역죄와 강상죄 이런 거를 중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형법은 이런 경국대전의 형전이나 대명률 이런 데 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민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개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 내가 얘한테 뭐 10,000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얘가 나 목욕하고 있는데 몰래 훔쳐봤다. 별의별 게 다 민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다 명시를 해놓을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그래서 관수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관수법에 의해서 지방관이 그냥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보면 초기에는 노비 소송이 가장 많았고요. 중기 이후에는 산송, 묘지 관련 소송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노비 소송이 많았던 이유는 새 왕조를 개창을 하면 반역 등의 이유로 노비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노비가 많아지니까 근데 노비 기준 같은 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노비 관련한 소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 초기에는. 그랬다가 중기 이후 사림이 집권하면 제사와 묘지 굉장히 중히 여기죠. 그러면서 묘지 관련 소송인 산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속은 종법에 따르는데 종법은 친족 조직의 기본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뭐 종갓집 이런 거 할 때 그 종자예요. 그래서 종법에 따른다. 상속은.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항소제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재산 불복했을 때는 상부관청에 소송 제기가 가능했고 아니면 신문고로 임금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다.